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이 회사에 다닌 지 정확히 33년 2개월째더라고요. 앞으로 2년 8개월 남았죠. 정년까지요. 57살 이정호 총무팀 차장이 바로 저예요. 33년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 전에 저희 부서에 들어온 김민수 과장 때문에 매일이 전쟁 같아요. 38살이니까 저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친구인데 이런 사람은 정말 처음 봐요. 이 친구가 기분이 나쁘면 키보드를 정말 살인적으로 쳐요. 딱딱딱딱 온 사무실이 다 들릴 정도로요. 덩치도 큰 편이고 목소리도 큰데 자기랑 친한 몇몇 동료들한테는 한없이 부드러워요. 그런데 저처럼 다른 부서에서 온 사람들이나 자기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아이씨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뒤돌아봤는데 딱히 마주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더라고요. 화장실 문에서 마주치면 절대 양보 같은 건 없어요. 확 열고 들어가서 쾅 닫고 가요. 제가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성인이 저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 풀이인 건지요. 저는 그냥 더러운 거 피하듯이 슬슬 피하게 되더라고요. 33년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동료를 피해본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김민수 과장이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격리부 김혜진 차장한테도 비슷하게 하고 인사팀 이성민 과장한테도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건 영업부 박현철 부장이나 기획팀 최영수 차장한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대놓고 무시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1층 로비에서 김민수 과장을 봤는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더라고요. 돈 좀 보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간절하고 뭔가 절박한 느낌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에도 키보드를 격하게 치긴 했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김민수 과장이 인사팀 이성민 과장한테 뭔가 부탁하는 걸 봤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의 애원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이 과장이 고개를 젓는 걸 보니까 거절당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김민수 과장 얼굴이 확 변하는 걸 봤어요. 평소 그 거칠고 무례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한순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저런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성격이 나쁘거나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심을 품고 며칠을 보내다 보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민수 과장이 점심시간에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라든지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먼저 빠지는 것들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격리부 김혜진 차장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김혜진 차장은 저보다 5살 어린 52살인데 이 회사에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예요. 성격도 꼼꼼하고 관찰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김 차장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1층 카페에 앉았는데 갑자기 김민수 과장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한테도 그 친구가 좀 이상하게 굴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김민수 과장이 김 차장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50만 원이었는데 일주일 뒤에 또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 차장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김민수 과장 어머니가 멀쩡히 회사에 찾아오신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해 보이시고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차장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돈 빌려주는 걸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김민수 과장이 김 차장한테 더 차갑게 대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김민수 과장이 인사팀 이성민 과장한테 애원하듯이 부탁하던 것도 아마 돈 문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김민수 과장 월급이 제법 괜찮을 텐데요. 과장 진급한 지 2년 됐고 나이도 어리니까 앞으로 승진 기회도 많을 텐데 왜 그렇게 돈이 급한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며칠 뒤에 또 다른 단서를 하나 발견했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김민수 과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목소리를 낮춰서 통화하고 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번 달 안에 꼭 갚겠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뭔가 위협적인 말을 하는 건지 김민수 과장 목소리가 점점 떨리더라고요. 마지막에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데 한숨 소리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부터 김민수 과장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친구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박문수 부장님이 전 직원을 회의실로 불러 모으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장님 말씀이 최근에 회사 법인카드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금액도 적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모든 직원이 협조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김민수 과장을 쳐다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별 관심 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을 텐데 그날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게 눈에 보였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김민수 과장이 제일 먼저 회의실을 나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그 법인카드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요.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 김민수 과장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길래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3년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미워하던 동료가 갑자기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과연 김민수 과장이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법인카드 사건 때문에 다들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민수 과장이 제게 직접 다가와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던 친구가 말이에요. 1층 카페에 앉아서 마주 보고 있는데 김민수 과장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김민수 과장이 계속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 친구가 말하길 자기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김민수 과장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에 당하셔서 전 재산을 다 잃으셨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신 돈을 다 사기당하신 거죠. 그래서 김민수 과장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도 충격인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김민수 과장 부인이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지만 지금도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고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일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둘인데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고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했어요. 사교육비며 병원비며 부모님 생활비까지 가 김민수 과장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섣불리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김민수 과장이 동료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것도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민수 과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법인카드 사건 말인데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혹시 누군가 자기를 의심하거든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친구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동안 관찰해본 김민수 과장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거짓말쟁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갑자기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영업부 박현철 부장이었어요. 김민수 과장이 유독 친하게 지내던 그 사람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박 부장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검소한 편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시계도 바뀌고 차도 새로 샀더라고요. 골프도 자주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장 월급이 높긴 하지만 그 정도로 여유롭게 쓸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김민수 과장이 박 부장한테만 유독 친하게 굴었던 이유 말이에요. 혹시 박 부장이 김민수 과장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인카드를 사용한 진짜 범인이 김민수 과장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김민수 과장이 돈이 급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의심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김민수 과장은 지금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이미 집안 사정으로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누명까지 쓰게 된다면 정말 끝장이죠. 카페에서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일의 진실을 꼭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33년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에 휘말려 본 적은 없지만 억울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고 공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어요. 박현철 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보기로 한 거죠. 33년 직장 생활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말이에요. 먼저 김예진 차장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경리부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관리하니까 혹시 수상한 점이 없었는지 물어봤거든요. 김 차장이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는데 사실 법인카드 무단 사용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6개월 동안 몇 차례 있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에 200만 원이 넘게 사용돼서 문제가 된 거라고 했어요. 호텔 결제라고 나와 있는데 회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 차장이 말하길 법인카드는 부장급 이상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의자 범위가 박문수 부장, 박현철 부장, 그리고 김영수 상무님 이렇게 세 분뿐이라는 거예요. 김영수 상무님은 워낙 정직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고 박문수 부장님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계시니까 사실상 박현철 부장만 남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법인카드가 복제됐을 수도 있고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주어서 사용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박현철 부장의 최근 행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한 거죠. 며칠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평소에는 점심을 사내 식당에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자주 외부에서 먹더라고요. 그것도 꽤 비싼 음식점에서 말이에요. 또 하나는 골프 얘기를 자주 한다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골프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골프 용품도 새로 사고 주말마다 골프장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 건 일주일 뒤였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박현철 부장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카드 결제 한도를 늘려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개인 카드가 아니라 법인카드 얘기였어요. 은행에 전화해서 법인카드 한도를 500만 원 더 늘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 부장이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잡는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호텔에서 만나자는 얘기였거든요. 그것도 평일 오후에 말이에요. 박 부장은 결혼하신 분인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박현철 부장이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한 거였어요.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화가 났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개인적인 불륜 때문에 회사 돈을 써놓고 김민수 과장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건 그 다음에 본 장면이었어요. 박현철 부장이 김민수 과장을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멀리서 봤지만 박 부장이 김민수 과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김민수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아마 박 부장이 김민수 과장한테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김민수 과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치밀한 계획이었구나 싶었어요. 김민수 과장이 돈이 급하다는 걸 알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면서 신뢰관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 필요할 때 강패막이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악질적인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힘든 상황에 있는 후배를 이용해서 자기 범죄를 숨기려고 하다니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아내도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나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다면서 꼭 증거를 찾아서 밝혀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만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박현철 부장의 범죄를 폭로하고 김민수 과장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박현철 부장의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관찰해봐도 뭔가 이상했어요. 박 부장이 생각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김민수 과장을 더 챙겨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업무 상담도 자주 해주고 있더라고요. 범인이 맞다면 너무 당당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김혜진 차장을 찾아갔어요. 혹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김 차장이 망설이다가 저한테만 보여준다고 하면서 자료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법인카드 무단 사용이 시작된 시점이 6개월 전이 아니라
1년 전부터였던 거예요. 김 차장이 처음에 말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용 패턴이었어요. 매번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정말 규칙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생활비처럼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용된 장소들도 의외였어요. 호텔이 아니라 대부분 백화점이나 마트, 병원이었어요. 박현철 부장의 불륜설은 완전히 틀린 추측이었던 거죠. 김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이 일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게 있다고요. 법인카드가 실제로는 분실 신고도 되지 않았고 복제된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가진 당사자가 직접 사용했다는 얘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박현철 부장은 범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사람 중 한 명이겠죠. 박문수 부장님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계시니까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김영수 상무님일까요? 하지만 상무님은 정말 깨끗하시기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김 차장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실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다고요. 법인카드 사용 승인 시스템을 보면 매번 경리부에서 1차 승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단 사용건들은 모두 1차 승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경리부에서 의도적으로 승인해 준 거라는 얘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경리부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김혜진 차장뿐이었거든요. 김 차장이 제 표정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승인 시스템이 해킹당했을 수도 있다고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눈치챘어요. 김혜진 차장이 바로 그 범인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한테 정보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도록 유도했던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들어맞았어요. 김 차장이 김민수 과장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받았다는 얘기도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김민수 과장이 돈이 급하다는 걸 알고 그 친구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거죠. 김 차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어봤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요. 김 차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못 낼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만 빌려 쓸 생각이었는데 빚이 계속 늘어나면서 더 많이 쓰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금액이 커져서 들킬 뻔하자 김민수 과장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를 믿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특히 박현철 부장은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더 화가 난 건 김민수 과장이었어요. 이미 힘든 상황에 있는 후배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니 정말 악질적인 생각이었어요. 김 차장이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김혜진 차장과는 20년 넘게 같이 일해온 동료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어요. 저는 김 차장한테 직접 박문수 부장님께 가서 자백하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양심이라고요. 김 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김민수 과장한테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요. 그 친구가 얼마나 상처받을 것 같냐고요. 사실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김민수 과장이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날 김혜진 차장이 부장님께 자백을 했어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죠. 20년 넘게 근무한 경리부 차장이
횡령을 했다는 소식에 모든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김민수 과장을 따로 불러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그 친구가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억울했다고, 정말 억울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됐다고. 특히 김예진 차장을 믿고 있었는데 배신감이 너무 크다고 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김민수 과장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안 사정으로도 힘든데 직장에서까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민수 과장한테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좀 더 이해하면서 지내보자고요. 제가 먼저 오해했던 것도 사과하고 앞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김민수 과장이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무례하게 굴었던 것도 사과했어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사건이 정리된 후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33년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만했는데 이번 일로 얼마나 섣불리 판단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민수 과장을 처음에 싫어했던 것도, 박현철 부장을 의심했던 것도 모두 겉모습만 보고 내린 판단이었어요. 정작 20년 넘게 같이 일한 김혜진 차장의 진짜 모습은 전혀 몰랐고 말이에요. 김혜진 차장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횡령한 돈은 다 갚겠다고 했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 평소에 상상도 못했던 선택을 하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김 차장도 원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죠. 김민수 과장과는 그 이후로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가끔 점심도 같이 먹고 업무 상담도 해주고 있어요. 그 친구가 가정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나니까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김민수 과장 부인이 정기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완전히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정년까지 2년 남짓 남았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후배들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고 싶어요. 33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 교훈인 것 같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 말이에요. 누구나 각자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거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좀 더 지혜롭고 포용력 있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그래야 정년 퇴임할 때 후회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기분이에요.